그날 밤 나는 칼을 쥐고 언니의 목을 그었다. 피가 테이블보에 스며들며 가족의 비밀을 물들였고 엄마의 비명이 서울의 겨울바람처럼 메아리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피로 시작되지만 영혼으로 끝난다. 아빠의 손이 떨리며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민준아, 이건 내 언니를 위한 거야.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아파트는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싱글맘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불륜으로 버려진 나. 그곳에서 홀로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언니의 소나귀에 넘어가 버렸다. 나는 웃었다. 미소가 입가에 걸리며 눈물이 흘렀다. 좋아요, 아빠. 언니가 가져가세요. 제가 문 열어줄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에게. 그는 그림자처럼 다가왔고 나는 그를 초대했다. 복수의 첫 번째 손님.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불빛들은 사람들의 야망을 비추는 듯하다. 나는 그 아파트 25층 2503호에 살았다. 작은 원룸이지만 내게는 성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대출받아 산 곳,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오늘도 버티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가족 모임이었다. 부모님은 매년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 언니 민서와 나, 민준. 우리는 쌍둥이지만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언니는 성공한 변호사, 아버지의 자랑. 나는 그냥 문제야. 10대 때 아버지의 불륜 스캔들로 학교를 옮겨야 했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언니는 항상 너는 왜 그렇게 약해? 라고 비아냥거렸다. 식탁에 앉자마자 공기가 무거웠다. 엄마가 만든 불고기와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내 위는 이미 뒤틀려 있었다. 아빠가 와인을 따르며 입을 열었다. 민서야, 내가 결혼 준비 중이잖아. 내 결혼 생활을 위해? 민준이 아파트를 내게 넘기기로 했어. 세상이 멈췄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민준아, 미안. 하지만 엄마 아빠가 결정하신 거야? 너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잖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로 쓰면 되지?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파트는 내 피와 땀으로 산 곳 언니의 결혼. 그녀의 남편감은 재벌 3세, 이미 사치스러운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놈. 그런데 왜 내 집을? 부모님의 눈빛을 보니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민준아, 내가 언니를 도와주는 거야. 가족이잖아.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식사가 끝난 후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부동산 양도 취소 방법. 하지만 이미 계약서가 언니 손에 있었다. 부모님이 미리 서명해 준 거다. 대신에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밖으로 나오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화 풀어. 다음에 내가 커피 사줄게. 그녀의 손에 내 열쇠가 반짝였다. 나는 그 열쇠를 빼앗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미소를 지었다. 언니, 축하해. 그런데 문 좀 열어줄래? 내 짐 챙겨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갔다. 비싼 돈을 내고 묵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 복수. 언니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의 결혼, 커리어, 가족. 모든 걸. 하지만 어떻게? 나는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이제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어, 사설 탐정 고용.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사는 그들. 돈만 주면 비밀을 파헤친다. 나는 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500만 원 충분했다.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탐정님. 제 언니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민서, 32세, 법무법인 파트너. 탐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비용은 1,000만 원 정보에 따라 더 들 수 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시작하세요. 며칠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왔다.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언니의 비밀, 그녀의 남편감, 재벌 3세 김태준.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첩으로 언니를 두고 있었다. 사진 속 언니가 그의 팔에 매달려 웃는 모습.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시작이었다. 나는 탐정에게 지시했다. 더 파고들어요. 그의 재정, 약점, 모든 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불이 나를 삼킬 거라는 걸? 어느 오후, 나는 언니의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 건물,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탑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언니, 커피나 한 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민준아. 갑자기 왜?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아파트는 어때? 이사 준비됐어?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언니, 태준 오빠는 어때? 결혼 준비 재밌어.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응, 좋은 사람이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직 모르는 척. 그날 저녁, 나는 낯선 남자를 만났다. 탐정의 소개로. 그의 이름은 K. 검은 코트, 얼굴에 흉터. 무슨 일이 필요하세요? 그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내 아파트 열쇠, 복사본. 이 집에 들어가서 언니의 물건을 훔쳐주세요. 아니, 파괴해주세요. K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범죄예요. 나는 지갑을 열었다. 돈은 줄게요. 그리고 더 큰 걸 이태준의 비밀을 이용해서. 그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후회. 그럴 리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상상됐다. 낯선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이번엔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언니의 것이, 그리고 이제 파괴의 시작. 탐정의 보고서가 쌓여갔다. 매일 아침 내 휴대폰에 새로운 이메일. 김태준의 삶은 더러웠다. 불법 도박, 뇌물, 심지어 마약.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았다. 사랑이니까 그녀의 일기에서 나온 말. 나는 그 일기를 어떻게 얻었을까? K 덕분이다. 그는 아파트에 숨어들어 언니의 서랍을 뒤졌다. 민준 씨, 이건 위험해요. K가 전화로 말했다. 태준은 조폭과 엮여 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럼 더 좋죠. 언니가 선택한 남자잖아요. 나는 언니의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겉으로는 쇼핑몰에서 드레스 고르는 척,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언니, 태준 오빠가 왜 그렇게 바빠? 그녀가 피했다. 일이 많아서. 나는 알았다. 그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태준을 추적했다. 강남 클럽,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곳. 그는 VIP 룸에서 여자 둘과 웃고 있었다. 나는 창밖에서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 없이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언니에게 보낼까? 아니, 아직. 더 기다려야 했다. 부모님 집에 갔다. 엄마가 문을 열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나는 포옹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증오가 끓었다. 왜 언니만? 왜 나만 버림받아? 아빠와 단둘이 마주쳤다. 아빠, 왜 그랬어요? 그 아파트는 제 거였어요. 그는 시선을 피했다. 민서가 더 필요로 했어? 너는 강하잖아, 강하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네, 강해요. 그래서 용서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태준의 약점을 이용해 언니의 커리어를 무너뜨린다. 그녀는 변호사, 명예가 생명. 만약 태준의 스캔들이 터지면 그녀는 그의 변호를 맡을 테고 그게 그녀의 끝. K와 만났다. 어두운 공원 벤치. 태준의 도박빚 5억 원 조폭 보스에게. K의 말에 내 눈이 빛났다. 돈으로 갚게 해요. 제 돈으로 하지만 그건 시작. 나는 조폭에게 연락할 계획이었다. 태준을 넘겨주세요. 대신 언니를 데려오세요. 미친 소리. 아마. 하지만 배신의 고통은 더 미쳤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복수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결혼식에 올 거지? 나는 대답했다. 물론이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아파트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엔 K가 아니었다. 태준의 그림자. 그리고 피가 흘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럭셔리 호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볼룸. 나는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었다. 검은색, 상복처럼. 언니는 백색 웨딩드레스, 미소가 환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 덕. 내 아파트 덕이지. 의식이 시작됐다. 목사가 영원한 사랑을 외쳤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태준의 증거, 도박 영상, 뇌물 녹음. 언니에게 보여줄 타이밍을 기다렸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다. K였다. 아니, 조폭 보스. 그의 눈이 태준을 노렸다. 혼란이 시작됐다. 김태준. 빚 갚아. 보스의 외침에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제 남편분이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보스가 웃었다. 오해. 5억이 오해야. 나는 그 순간 USB를 언니에게 건넸다. 언니, 바은의 미래? 그녀가 USB를 꽂았다. 호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태준의 추악한 모습. 손님들의 비명. 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왜? 나는 속삭였다. 왜? 아파트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야.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태준은 체포됐고 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언니, 괜찮아. 부모님의 전화가 폭풍처럼 왔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진실이에요. 그날 이후 언니의 삶이 무너졌다. 법무법인에서 해고, 언론 스캔들. 그녀는 나에게 빌었다. 민준아, 도와줘. 내가 한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빛, 엄마의 울음.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언니의 전화가 매일 왔다. 민준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피했다. 하지만 결국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초췌했다. 왜 그랬어? 우리는 자매잖아.
나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자매. 내가 내 아파트를 빼앗을 때 자매였어. 그녀가 울었다. 엄마 아빠가. 나도 몰랐어. 거짓말. 탐정 보고서에 다 있었다. 그녀가 부모님을 조종한 흔적. 언니, 이제 끝났어. 태주는 감옥 갔고 내 커리어도.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너 후회할 거야. 그 말에 내 심장이 떨렸다. 복수의 반작용.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다. K였다. 민준 씨, 문제가 생겼어요. 조폭이 당신을 노려요. 나는 웃었다. 태준 때문. 아니, 당신 때문. 언니가 조폭에게 당신을 팔았어요. 충격. 언니가. 배신의 연쇄.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부모님 집으로 갔다. 엄마, 언니가 하지만 엄마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무 갔어. 언니를 용서해. 용서. 불가능. 나는 K에게 전화했다. 더 파고들어요? 언니의 모든 걸. 새로운 보고서, 언니의 과거. 그녀도 아버지의 불륜 피해자였다. 하지만 나와 달리 복수로 변했다. 부모님을 조종해 성공한. 이제 나를 노리는? 밤에 낯선 전화. 민준 씨, 조심해. 문이 열릴 거야. 누군가의 속삭임. 나는 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조폭의 습격이 시작됐다. 어두운 골목에서 남자들이 나를 쫓았다. 나는 뛰었다. 한강 다리로 숨을 헐떡이며. 왜 나를? K가 구해줬다. 언니가 돈을 주고 당신을 죽이라고 했어? 언니의 집으로 갔다. 아파트, 내 옛집 이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열었다. 민준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왜, 언니? 왜 나까지? 그녀가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복수야, 우리는 싸웠다. 손톱이 얼굴을 긁고 유리가 깨졌다. 너는 항상 약했어. 그녀의 외침. 나는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이제 강해졌어. 피가 흘렀다. 그녀의 팔. 하지만 나는 멈췄다. 엄마 아빠가 알면. 경찰이 왔다. K의 제보. 언니는 체포됐다. 민준아, 미안. 그녀의 마지막 말. 부모님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아버지의 불륜, 언니의 조종, 내 복수. 엄마가 쓰러졌다. 가족이 왜 이렇게? 나는 병원에서 기다렸다. 후회와 해방이 뒤섞였다. 재판이 끝났다. 언니는 감옥행, 태준도.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배신자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파트는 팔렸다. 돈은 부모님에게. 미안해, 민준아, 아빠의 말,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했다.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 새로운 일, 하지만 밤에 꿈이 왔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어느 날 언니의 편지. 민준아, 사랑했어. 미안,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울의 봄이 왔다. 한강변을 걷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마음속에. 에필로그, 가족은 재건됐다. 하지만 영원한 그림자. 복수는 공정했나? 아마. 하지만 가격은 영혼이었다.